안녕하세요. 최신 SNS의 논란과 이슈에 대한 네티즌의 의견을 AI가 빠르게 정리해서 전해드리는 논슈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요, 한 엔지니어의 연봉을 두고 벌어지는 두 나라의 정말 다른 선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이 숫자 한번 보실까요? 1억 원. 이게 만약에 어느 회사 신입사원의 초봉이라면 믿으시겠어요? 그것도 막 대학원 졸업한 사회초년생의 첫 연봉이요. 아니, 이게 대체 어느 나라 이야기일까요? 뭐, 미국 실리콘밸리? 아니면 유럽의 무슨 금융허브? 글쎄요, 정답은 아마 많은 분들이 생각지도 못한 곳일 겁니다. 네, 이 놀라운 연봉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옆나라 중국입니다.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죠. 이 얘기가 어디서 나왔냐면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이 하나 올라왔어요. 중국에 진짜 알아주는 명문 공대 있잖아요. 거기서 석사 졸업한 그야말로 최상위 인재들이 기술 대기업에 딱 들어가면서 초봉으로 우리 돈 1억 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바로 이 현상이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주제의 시작점입니다. 자, 이 그래프를 좀 보세요. 격차가 얼마나 심한지 그냥 한눈에 딱 들어오죠? 최상위 인재가 1억 원을 받을 때 대도시 대졸자 평균 연봉은 고작 2,400만 원, 전국 평균으로 가면 1,000만 원 초반대까지 뚝 떨어져요. 거의 8배 차이잖아요. SNS에서도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이거 완전 소득 불평등 아니냐? 이런 비판이 쏟아져 나오는 거죠. 아니, 그럼 중국은 대체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보상이 가능한 걸까요? SNS에서 네티즌들이 여러 가지 분석을 내놨는데요. 첫째는 기술 패권을 주려는 정부의 어마어마한 투자. 그리고 둘째는 뭐 실패해도 괜찮아 라고 말해주는 것 같은 거대한 내수 시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피 튀기는 스타트업 생태계 속에서 이 인재만큼은 절대 뺏기면 안 돼 하는 기업들의 절박함. 이 세 가지가 맞물려서 이런 현상을 만들었다는 거죠. 이 인재들이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일래? 이 궁금증을 풀어주는 댓글이 하나 있더라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국의 그 많은 성에서 각각 1등 하는 수재들이 모여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1,000명 중에 1명꼴로만 석사 학위를 받는다는 겁니다. 와, 경쟁의 스케일 자체가 우리랑은 정말 차원이 다른 거죠.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죠.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은 법이니까요. 이런 시스템의 대가는 바로 정말 살인적인 업무 강도, 그리고 40살만 넘으면 퇴직을 걱정해야 하는 너무나 짧은 직업 수명입니다. 소수의 화려한 성공 뒤에는 다수의 희생이 있고 이게 결국 사회적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걱정의 목소리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선을 우리 대한민국으로 한번 돌려볼까요? 과연 우리나라 최고의 인재들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우리나라 엘리트들 앞에는요, 크게 두 갈래 길이 놓여 있다고들 하죠. 한쪽은 세계를 이끄는 기술 대기업, 그리고 다른 한쪽은 뭐 평생의 안정을 보장해주는 상징과도 같은 의료계, 바로 이 두 길입니다. 물론 우리나라에도 삼성이나 하이닉스 같은 세계가 알아주는 대기업들이 있잖아요. 여기서도 성과급 빵빵 터지면 억대 연봉은 기본이고 정말 세계적인 대우를 해줍니다. 솔직히 중국과 비교해서 절대 꿀리지 않는 수준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똑똑한 학생들 모두 공대로만 몰려가고 있을까요? 현실은 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현실을 정말 날카롭게 꼬집는 댓글이 있었어요. 들어보세요. 삼성전자 같은 대기업 입사가 그냥 보장되는 소위 계약학과 있잖아요. 거기에 떡하니 합격하고도 등록을 포기하는 학생들이 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기업에서 맞춤형으로 키워주겠다고 하는 건데도 말이죠. 그럼 그 학생들이 대신 어딜 갔나고요? 네, 대부분 지방 의대였습니다. 이런 인재 쏠림 현상, 이게 과연 우리 미래에 어떤 질문을 던지는 건지 지금부터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논쟁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었던 그야말로 뼈 때리는 댓글이 하나 있었습니다.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AI와 로봇을 만드는 나라, 그리고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인공코를 만드는 나라. 이 둘의 미래는 너무 뻔하지 않냐? 이 한 문장이 두 나라의 선택에 가져올 미래에 대한 깊은 우려를 정말 잘 보여주고 있죠. 아니, 왜 두 나라의 똑똑한 인재들은 이렇게 다른 선택을 하는 걸까요? 이걸 보면 중국은 국가 차원에서 야, 위험해도 괜찮아? 대신 성공하면 다 가져.
하면서 기술 패권에 모든 걸 거는 분위기고요. 반면에 우리 인재들은 아니 뭐니 해도 개인이 안정적인 게 최고지 하는 경향을 보이는 거죠. 평생 보장되는 자격증, 안정적인 수입, 이걸 더 선호하는 겁니다. 그럼 왜 하필 의대일까요? 댓글들을 쭉 살펴보니까 이유는 아주 명확해요. 첫째, 의사 면허는 한 번 따면 평생 가잖아요. 둘째, 수입이 경기를 잘 안 타요. 꾸준히 높죠. 근데 반대로 대기업 엔지니어는 어때요? 50대만 넘어가도 나 혹시 잘리는 거 아니야? 하는 고용 불안을 느끼는 게 우리 사회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결국 이 문제는 성장이냐, 안정이냐, 우리 사회가 앞으로 어떤 가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할 거냐는 근본적인 질문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쪽은 엄청난 불평등을 감수하면서까지 폭발적인 성장을 쫓고 있고 다른 한쪽은 개인의 안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시스템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느 길로 가야 할까요? 자, 오늘 이야기의 한 줄 요약입니다. 한 국가의 미래는 그 나라 최고의 인재들이 자신의 재능을 어디에 쏟아붓기로 선택하는가에 따라 결정된다.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말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해서 좀 불안하더라도 성장을 위한 과감한 투자가 먼저일까요? 아니면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안정을 먼저 만들어야 할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댓글로 꼭 좀 남겨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최신 정보를 바로 받아보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논란과 이슈의 논슈였습니다.